우리 시대의 논객입니다. 언론인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나갔던 영상 중에 편의 제공, 아마 그 말이 어제 결정적인 결렬의 원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북쪽은 청와대가 트집 잡았다.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북쪽이 트집 잡은 것 같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쪽이 늘 하던 수법이죠. 냉온탕 왔다 갔다 하고 북측의 그 태도라는 게 럭비공 같아가지고 예측을 불허하는데 사실은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북한이 이렇게 트집 잡아갖고 빠지고 그래갖고 쌩떼를 쓰고 그래서 또 좀 얻어내려는 게 지금까지 아주 계속된 행태였는데 어제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편의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좀 애들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규모 이렇게 선수단 또 응원단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만경복구호까지 오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우리가 흔쾌히 돈 줄게 오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넉넉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북한과의 많은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국제 관례에 준해서 이런 정도로 운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라지 갖고 간 것이죠. 남북 간에 좀 일종의 기싸움이라 할까요? 서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인 카드를 내놓은 건 아니고 더하는 줄 수 있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또 거기 북한 측이 얘기하는 대로 인공기를 가지고 와서 응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건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남한 하늘에 인공기가 펄럭여야 되겠습니까? 대형 인공기는 안 된다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측으로서도 북한한테 대해서 요구할 사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런 좀 상호 신경전을 벌이다가 일단 헤어졌다고 보고 몇 차례 더 조율의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2년에 응원단 재료 비용이 9억 원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물가 상승 감안하면 15억 원쯤 들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통 크게 그냥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 고 교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만은 저도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나 북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북한 가보지도 않았고 오라고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인데 터집하고 투정부리 세계적인 국제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얼굴도 붉히지 않고 원조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아시안게임 오고 있다는 건 좋다 얘기입니다. 선수단 하고 700명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700명이나 온다면 말씀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느냐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여기가 신분 보장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응원 도구를 가져오면 뭘 가져오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라는 말로 우리가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물품이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만경복호가 인천 앞바다에 와서 정박한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경복호가 뭡니까? 옛날 제일교포 북송시킨 배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만 이동하는 그 나라 영토입니다. 그 배는 북한 깃발을 채하고 북한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 영토에서 우리 법이 지배가 안 되는 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한다는 건 국제관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털어줘가지고 재검토하겠다면 재검토하는 건 좋지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좀 내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말이야 이 친북 종북들도 그리고 북한에서는 자기들 돈 비슷하니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배정해가지고 우리의 뜻하고 북한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그게 있으니까 더 많이 마음대로 지원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협상을 해가지고 안 되면 참가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큰 원칙은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돼. 근데 조금 북한이 늘 그동안 그 행태를 보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양보를 얻어내고 그 양보를 얻어낸 이익을 향유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행태인데 다만 이런 스포츠 문제라든가 이런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양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도 주장을 하시고 또 신뢰 프로세스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동을 하려면 남북 간에 무슨 대화가 열려야 하거든요. 또 특히 북한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많은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큰형의 입장에서 좀 통 큰 차원에서 좀 양보를 해주고 대신에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지키되
또 우리로서도 그만큼 양보를 해준 대신에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한다. 과거처럼 뗐으면은 할 수 없이 또 주고 그러다가 또 달래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그 체면이랄까 저 사람들은 위신 뭐 이런 걸 상당히 그 높게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 딱 감고 좀 양보를 해주는 것도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형의 입장에서 옛날 DJ 정부 때부터 우리가 큰 형의 입장에서 그래요. 이재성 씨 같은 사람은 저 통일부 장관이 있을 때 형님 입장에서 말이야 째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나는 내년에는 50년, 60년 지켜본 북한은 단 한 번도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6.25 때 난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군들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북한이 진정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면 남팀 땅굴 판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지금 저 고 교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국력에 우위에 있으니까 형님 입장에서 포용하자. 크는 측은 맞습니다만 그 포용을 하는데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된 기본 원칙을 동일해 줘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가령 금강산 관광 때 인민군이 말이야 박왕자라고 여달 조준 사격했어요.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놓고는 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지 않느냐 말이야. 5.18 그 조치 왜 해제하느냐 이런 식으로 때를 써요. 그러면 친부가 있는 사람들은 맞아 지금 풀어줘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북한에 대한 그 잘못된 거 딱 덮어두고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 화해 협력을 하고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준다면은 크게 북한이 해결해야 될 문제. 자기들이 큰 원칙을 깨고 남북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 그 기본 요인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되지. 지금도 정권이 3대째 세습 정권 하면 김정은 씨가 아닙니까? 화전 양면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거를 스포츠 행사에 대입하면 안 돼. 스포츠 행사에는 스포츠맨십 가지고 돌아야 되지. 여기다 정치 공작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협상할 때 협상할 때 양보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정치 공작이 개입하는 건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탈북자들 속에서도 지금 공작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근데 원건단위 해가 350명 속에 누가 들어온지 우리가 확인해야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면 그건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탈북자 간첩 사건은 그건 아직 재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혐의가 많이 왔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자, 지금 350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 700명을 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해 협력을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서 700명을 보내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왜 지난번에는 해줬었던 거를 이번에는 국제 관례다 뭐다 하면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700명을 보내는 북한의 의도랄까요? 지금 한미 중하고 다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700명을 보내겠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교수님은? 첫째로는 북한의 유장 평화 공세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남북 관계의 갈등 요인이 우리는 이렇게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고 뭐 이런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스포츠 교류 이런 데 적극적이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런 어떤 유장 평화 공세가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의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가시하고 싶었겠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봐라, 우리 내 체제도 다 완전히 됐고 우리 남한의 아주 핵심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 대규모 스포츠 또 이런 응원단까지 보낼 정도로 우리 체제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뭐 북한 주민 또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그런 뭐 욕심들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내고 대신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부담을 해달라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배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정치 외교 안보 이런 문제에서는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되 어쨌든 통일이 대박을 하던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려면 남북관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경색 국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북한을 일본의 아베가 지렛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시진핑이 지렛대로 활용해갖고 우리를 압박하는 형국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 동북아 이런 국제 정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우리 제레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대화의 몰골을 태야 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스포츠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쪽의 체면도 좀 채워주면서 그러면은 저쪽도 야 우리도 도와줬잖아. 너 체면 세워줬지. 그럼 누구들도 양보를 해라. 네. 뭐 원칙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저런 그런 이런 좀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스포츠 외교, 스포츠 문제 이런 데서 문화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정도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은 응원단 선수단이 오는 것 자체가 반대이십니까? 아니면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응원단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350명의 응원단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많다. 그러면 많으면 왜 많으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우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때 북한 미녀도 아니에요. 북한 응원단이라 가지고 무슨 행태를 벌였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이것저것 욕을 다 했습니다. 망경봉호 부산에 갖다 놓고 그거 뭐 뒷얘기도 말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영천 예천인가 어디 가면서 비 오는 날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 사진 들어있는 신문 길거리 깔렸다고 말이야.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하기 위해서 미녀 응원단을 보내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천이라는 지역은 말씀입니다.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거기다가 망경봉호를 갖다나 또 거기에서 인천국제공항이 바로 거기에요.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700명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얄구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포츠 게임이 아무리 더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중요한 그 간첩 사건들 진입이 전부 그쪽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장비를 가져오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응원을 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 속에는 틀림없이 공작을 위한 감시 요원들도 들어있을 거고 틀림없이 우리가 과거 전례로 생각하게 되면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뭐 상당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별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북 협력 기금이 북한한테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남북과 말씀 아까 하셨고요. 협력을 발전에 꼭 기여하는 방향으로 써야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테러 방지를 위해서 자금 세탁하는 것을 막는 그 국제기구에 가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북한이 사실은 지금 핵개발, 테러에 의심을 받는 국가인데 그 기구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돈줄이 워낙 막히니까 뭔가 좀 활로를 뚫어보려는 것이 아니냐,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APG라고 그러죠.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 원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에 있는 자금 세탁 방지 금융대책기구의 아시아태 지역 기구입니다. 그래서 41개 나라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큰 이런 기구인데 그동안 북한이 이 기구에 전혀 가입을 안 했었죠.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금 세탁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이걸 가입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이런 핵 개발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금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했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도 북한의 조선 무역은행, 조선 무역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폐쇄를 시켰고 또 2005년은 아시아 델타 방콕 델타 아시아은행 ADB 거기에 대해서도 폐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옵서버로서 참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자금 압박에 대해서 뭔가 완화를 좀 해주도록 미국 측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미국이 이런 북한에 대한 자금 압박을 하면서 이런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렇게 꼽았기 때문에 이게 옵서버로라도 참여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자금 압박에 대한 완화를 좀 기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이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김정은이 이거 북한 통치 자금의 이동, 자금 세탁, 테러 자금, 핵개발 자금 그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OECD 산하의 그게 아시아 지부인데 우리가 정예원인데 옵서버에 참석하겠다고 그래요. 왜 옵서버를 해야 되겠느냐? 미국이 여기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금도 지정을 하고 있어요. 금융 규제가
추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유엔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옵서버에 사정을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회원이도 반대 안 했어요. 좋다 이렇게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하면 좋아요. 테러 자금 안 하겠어, 자금 세탁 안 하겠어, 테러 지원 자금 쓰지 않겠습니다, 핵 자금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실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필요로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입법을 하고 실제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옵서버로 가입이 성인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지금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도 유엔과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이게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매일 펑펑 쏘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테러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지원이라든지 핵개발 자금 여기에 우리가 옵서버라도 가입하겠다고 동의해 준 것 자체는 발전이에요. 발전인데 앞으로 실제로 얼마큼 실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또 한편으로는 유화 공세를 하고 북한 김정은이 지금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체제 안정이 그냥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의도 또는 속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체제 안정도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대규모 응원단도 보내는 화전양면 전략을 쓰면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려는 근데 또 다른 또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결의까지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만 제재를 안보리에서는 다룹니다.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유엔 산하의 그러한 북한 제재위원회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다루는데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는 지금까지 그렇게 유엔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그만큼 지금 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쏘아대는 이런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 유엔으로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유엔 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력 공세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평화 공세를 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남북 관계에서도 주도권도 잡고 또 일본 또 미국 중국 관계에서도 우위를 앞으로 이런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위를 점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당신들도 위협할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일본 어디든지 위협할 수 있는 탑재 능력이 가능한 핵 내지는 성황무기도 탑재 능력이 가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옥죄할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 수단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배병규, 고영신 두 언론인 논객들의 분석 들었습니다. 원로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